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1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나서 위쪽에 메뉴 보시면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업 환경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은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패널들의 위치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세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도 역시 보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일 구석에 조그만 화살표 누르시면 한 줄, 다시 누르시면 두 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이렇게 두 줄짜리로 선택을 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해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아무거나 메뉴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 선택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를 푸는 동안에 살펴볼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선 제너럴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CC 버전의 경우에는 쉬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정비율로 오브젝트를 크기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쉬프트 누르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Use Legacy Free Transform이라고 하는 예전의 사용 방식을 고수하겠다라고 제너럴에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쉬프트 안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서 정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요거는 체크 해제해 놓은 상태로 작업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보게 되면 컬러 테마 보이시죠? 눈이 많이 부신 경우에는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밝은 게 좋다 싶으시면 색상을 수정 가능합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또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걸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들어서 저쪽에다가 끌었다가 갖다 놓으실 수가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툴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도구를 선택할 때 이 친구는 누굽니다 라고 작게 설명을 해주는 걸 툴팁이라고 해요. 그런데 커다랗게 영상으로 크게 표현해 주는 거는 리치 툴팁이라고 합니다. 그건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커서의 모양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브러쉬로 문질문질할 때 그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커다란 건지 작은 건지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했는데도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그 친구는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혹시 너무 작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값이 10, 20, 30 적당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사이즈가 적당한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십자가로 보인다면 마지막으로 키보드에 캡슐락 키가 켜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캡슐락 키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보이니까요. 캡슐락 키는 꼭 꺼주시길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지에서 이렇게 눈금자로 표현되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우리도 픽셀 단위로 보일 수 있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글꼴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는 포인트 단위니까 이것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를 배치할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의 색상이 눈에 잘 보이는 색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색상을 수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쪽에 오셔서 색상 바꾸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글꼴에 대해서 영문판이기 때문에 모든 글꼴이 영문으로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서 한글 글꼴인 궁서, 도둠 이런 친구들은 한글로 보일 수 있게 체크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번호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폭은 400입니다. 높이는 500이에요.
레졸루션 72 값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불러올 적에 아무래도 출력 형태처럼 사이즈 맞추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두시게 되면 비슷하게 크기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스 파일을 갖고 와야 되겠죠. 2급의 1번 불러올게요. 파일을 오픈.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모여 있을 거예요. 2급의 1번 열기. 단위를 보니까 우리 거랑 비슷하죠. 이미지는 그대로 데리고 와도 되겠군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를 외부에서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 있어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이름을 그때그때 정의해 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레이어들이 쌓였을 때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실내화를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가 붙이셔야 되는군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대충 요만큼만이라고 잡아주시면 바로 선택이 되지만 시험장에서는 최신 버전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곤란합니다. 퀵 셀렉션이나 매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퀵 셀렉션 문질문질해서 요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선택을 잘 하시고요. 불필요한 친구들은 빼기 옵션으로 바꿔서 빼주시면 되겠죠.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에는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더 브러쉬의 크기를 키워주시거나 줄여주실 수 있어요.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만 클릭 그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셔서 오브젝트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가 하나 더 만들어졌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시면 이렇게 더 생긴 거 보이시죠? 크기를 조절할 때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바꾸겠다. 프리 트랜스폼 있어요. 이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때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이라고 하게 되면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매번마다 보이는 게 불편하시다면 최신 버전에서 요 위쪽에 Show Transform Control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으시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새로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된 기능이에요. 불필요하다 싶으시면 꺼주시면 되겠죠? 쉐이프 도형을 불러오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고 있고요. 필 색깔은 눈에 보이는 색상으로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대각선 쉐이프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찾으시면 될 텐데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물들이나 나무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예전 버전에서 사용했던 도형들을 문제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쉐입을 불러 오셔야 됩니다. 혹시 레거시 쉐입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이프라고 오른쪽에 있는 패널 불러내시면 되겠고요. 3줄이 콕 찍으시게 되면 숨어있던 레거시 쉐입을 선택해서 추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레거시 쉐입의 경우에는 화살표 열으셔서 2019년 말고 올 레거시 예전에 사용했던 거 모두 열어다오.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한 번쯤은 다 일일이 열어주는 귀찮음이 있죠. 쭉 열어 놓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바닥부터 찾아보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만드실 때 비율이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그려질 거고요. 마우스부터 띄고 Shift는 나중에 뜰 거예요. 색깔 값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건 발바닥이 두 개이기 때문이죠. 레이어 패널에서 썸네일 미리 보기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값을 정하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색상 정했다면 엔터 쳐서 마무리.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드랍 섀도우.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FX라고 해서 레이어의 스타일 지정하실 수 있어요. 클릭하시고 드랍 섀도우. 효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깜빡깜빡 해보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인다 싶으시면 오퍼시티 투명도 값을 조절하셔서 잘 보일 수 있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하나가 더 필요한데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쓸게요. 컨트롤 J.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된 게 보일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렇게 옮겨 보시면 하나 더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크기를 바꿀까요? 컨트롤 T 눌러서 바운딩 박스 뜨면 조절하시고요.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주시려면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 엔터 쳐서 마무리할게요. 역시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맞는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F93. 쌍둥이 글자의 경우에는 하나씩만 넣어 주셔도 돼요. FF9933 대신에 F93이라고 넣어 주시면 되겠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값은 FF9933. 이 친구들 쌍둥이 글자의 경우에는 한 글자씩 축약해서 쓰실 수 있어요. F93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집 모양도 찾겠습니다. 그리실 때에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쉬프트 나중에 눌러주세요. 쉬프트를 먼저 누르시면 아래쪽에 있는 발바닥과 합체가 되니까요. 쉬프트는 정비율로 그려주겠다라고 나중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CC99, CC9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FX 가셔서 베벨 앤 엠보스 넣어서 올록볼록한 느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잘 감이 안 오시면 사이즈라든지 뎁스 깊이 값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글씨를 넣도록 할게요. 타입 툴 눌러서 여기입니다 라고 타이핑해서 엔터를 치실 때 키보드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엔터를 치시게 되면 글자를 다 썼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엔터 치면 줄바꿈이죠. 글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리얼의 볼드에 60. 글자의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레이어에 스타일에 보니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씌워져 있군요. FX 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니까 얘네들의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위쪽에 있는 건 부투명도에 대한 얘기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줄게요. F39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셨을 때는 꼭 그 방향성을 확인을 해주세요. 결과물에서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양쪽으로 되어 있죠. 앵글 값을 조절하세요. 스트로크 선에 대한 것도 3픽셀. 포지션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기본값이 인사이드로 되어 있어서 글자의 색깔을 갉아먹는 거 그런 것들은 아웃사이드인지 확인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배치를 다시 한번 보시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400에 500짜리로는 JPG로 저장해야 되는군요. 조그맣게 줄여서 PSD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여러분들 저장을 하고 계신가요? 파일을 세이브라고 해서 저장을 할 건데요.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거 그대로 계속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꼭 중간 저장을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이 끝났으면 파일을 save as라고 해서 경로 이름 하지만 포맷을 JPG로 저장을 해야겠죠. 버전에 따라서 JPG가 바로 보이는 버전이 있고요. JPG가 안 보이는 버전이 있어요. 예전 버전에서는 이게 다 보였었는데 최신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세이버 카피라고 해서 따로 저장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의 형식 보시면 이제 JPG가 보이죠. 그리고 이름이 뒤에 카피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요건 꼭 지워 주시고요.
경로와 이름, 파일의 포맷 확인하셨으면 저장해서 큰 이미지 저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0분의 1로 40에 50 줄여야 되니까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이라고 OK. 줄어든 거 확인하셨으면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 똑같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다시 확인하시고요. 400에 500짜리 해상도 72, 컬러는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그대로 만들도록 하죠. 출력 형태에 있는 눈금자 우리도 꺼내놓도록 할 텐데 단축키를 써볼게요. 컨트롤 R 누르면 이렇게 눈금자가 바로 보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를 먼저 제작하고 그 위에 그리고 그 아래에 오브젝트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올 적에 저희 처음에 환경 설정했던 거 여기에 창문을 따로따로 띄는 법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2급의 2번 열기. 눈금자를 보니까 우리 거보다는 아이들이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바꿨더니 500 살짝 넘어갔네요. OK 단추 눌러서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느낌이죠.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꿀 수 있었어요. 얘는 2급의 2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액자를 만들려면 이 원본 말고 또 하나가 필요하죠.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J 눌러주시게 되면 카피본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액자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액자에 대한 지시사항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필터를 주세요. 패치워크라고 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불러내세요.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알고 있다면 바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패치워크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셔서 OK 하면 바로 적용이 돼요. 요만큼을 거리값 확인하셔서 구멍을 빵 하고 뚫어 주셔야 액자의 역할을 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을게요. 왼쪽에서 50 정도 떨어진 것 같고요. 오른쪽에서도 50 정도, 위에서 아래에서 각각 50 정도 떨어진 위치 요만큼 가이드라인을 뽑아줬어요. 네모지게 선택할 거니까 렉탱글 맞기 요만큼이요 라고 선택하면 반짝반짝 범위가 선택됐는데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모서리가 살짝 둥글죠. 선택한 거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모디파이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스무스하게 라고. 레디어스 반지름은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5에서 10 사이에 어떤 값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요 정도 OK라고 하면 모퉁이가 살짝 둥그러진 거 보이시죠? 그만큼을 딜리트 지워주시면 뻥 뚫리면서 아래쪽에 있는 선명한 그림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패치워크를 해줬고요. 안쪽에 테두리를 넣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에디트 메뉴에도 스트로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윕스 5, 컬러 값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값을 주시면 되겠죠. 336699, 369.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테두리가 만들어졌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그림자 선택하시게 되면 드랍 섀도우 고르실 수 있어요. 효과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V 체크를 깜빡깜빡 해보시면 구분되시죠? OK.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셀렉트는 디셀렉트 그만 선택이라고 컨트롤 D 누르면 해제가 될 거고요. 액자가 제작 끝났으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배치를 하면 되겠네요. 2급의 3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개체를 선택할 때에
뒤쪽의 배경이 이렇게 단조로울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 원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매직 원드 이용해서 요만큼이라고 뿅 찍으시면 필요한 만큼 선택이 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글자는 실제 문제에선 나오는 게 아니니까 무시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흰색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고 반대로 그걸 빼고 고무장갑만 가져가려는 거니까 선택한 거 셀렉트를 인버스 반대로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고무장갑만 선택이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2급의 3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겠다. 라고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색깔 파란색으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집게의 경우에는 녹색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이 장갑만 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문지르르 요만큼만이라고 선택을 할게요. 필요 없는 부분은 빼시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에 휴 세처레이션 보입니다. 색깔 값이 파랗게 보일 때까지 조절하시고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할게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2급의 4번의 경우에는 동그랗게 요 컵 가지고 올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동그랗게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일리프티컬 막기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일리프티컬 막기 이용하실 때에 시작하는 점은 4분점 이렇게 모퉁이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쭉 선택을 하셔야 해요. 가이드라인을 뽑을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2급의 4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을 해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크기는 적당히 조절이 되는데 레이어의 순서가 이렇게 액자 밑에 깔려 있네요. 그러면 질질질 끌어서 액자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게 조절을 해주세요. 2급의 4번 이너 섀도우. 글씨를 쓰도록 할까요? 글자의 경우에는 이 액자보다 위에 있죠.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셔서 그 위에 오브젝트들이 쌓일 수 있도록 선택 이 친구라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아이 선택하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타입도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얼의 볼드 55. 글자의 색깔도 맞춰줄 거고요. 66, 66, 33, 663 레이어 스타일 지시사항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요. 이 친구가 살짝 꼬불렁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글자 도구 선택하셨을 때 이 위쪽에 꼬불렁거리는 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레이어를 선택했고 그리고 글자 도구를 눌렀고 이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꼬불렁이를 선택하시면 될 텐데요. 이게 또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고 꼭 글자 안에 콕 찍었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된 걸로 바뀌었네요. 글자를 클릭하시고 웹텍스트에서 모양을 확인해 주세요. 밴드 값을 적당히 조절하셔서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OK. 이동 도구 눌러서 위치 한번 다시 확인. 최종적으로 저장하실 때에 큰 건 JPG예요. 파일을 중간 저장을 이렇게 세이브해서 GTQ에다가 저장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맨 마지막에는 파일을 세이브 as라고 해서 버전에 따라서 달리 보이죠. 이 친구는 JPG가 바로 보이는 버전이 있고요. 저처럼 안 보이는 경우에는 세이버 카피라고 해서 포맷을 JPG
다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름 정확하게 카피란 말 떼어내고 오롯이 원하는 이름 나왔을 때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든 거 보이시죠? 파일 저장합니다. 세이브.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뒤에 3 붙여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600에 400. 레졸루션 72 중요해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놓도록 할게요. 배경의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군요. 물감의 색깔 좀 짤까요? 포어그라운드 색상 CCCC99, CC9 색깔을 가득 채울게요. 에디트에서 필 채워줄란다.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2급의 5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클릭 2급의 5번 열기 사이즈가 딱 보기에도 커 보이네요. 이미지 사이즈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 우리 거 준비한 거보다 살짝 크죠?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죠. 저장하지 않습니다. No. 레이어의 이름 2급의 5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해요.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터 주도록 할까요? 텍스처 라이저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텍스처라이저 적용할 거고요.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지금 우리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이미지가 가려지지가 않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 칼 끝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가려주기 위해서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부드럽게 가려졌으니까 우리 그라디언트 도구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중에서도 우리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라디언트 돌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색깔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다면 베이직에 흰색과 검정 혹은 검정과 흰색 이렇게 흑백으로 구분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칼 자루는 잘 보이게 흰색으로 그대로 둘 거고요. 요 왼쪽 끝에 있는 칼 끝자락 여기는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가릴 겁니다. 저는 지금 검정색부터 시작해서 흰색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했으니까요. 방향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슝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라디언트에 막대는 최신 버전에서만 보이는 거니까요. 막대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감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2급의 6번 열기 이급의 6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져 있으니까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이렇게 방향 맞춰 주셔야 해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챙겨 주시고요.
배경 색깔이 단조로울 경우에는 매직 원드 이용하셔서 뒤쪽에 있는 흰색만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흰색이 선택이 돼요. 다만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선택된다라고 하면 컨티구어스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건너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선택되지 않도록 끼리끼리 모여있는 애들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한 거 셀렉트를 뒤집어 줄 거예요. 인버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죠. 필,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대각선 모양을 찾도록 하죠. 쉐이프 모양 찾는 방법에 대해서 1번 문제풀이에서 설명했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고요. 만드실 때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정비율로 만들어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조절.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값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었죠. 물감통 더블 클릭하고 색상 값을 넣어주도록 하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넣어줄 때는 항상 방향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앵글 값 조절하셔서 위쪽이 짙은 색깔, 아래쪽이 노란 색깔이라고 방향성을 맞춰주셔야 해요. 글자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할게요. 텍스트에다가 스트로크 주실 때 꼭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글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효과들 다 넣었는데 위로 살짝 휘어진 친구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셔야 해요. 텍스트 도구 들으시고 위쪽에 있는 글꼴, 크기, 색깔, 그리고 꾸겨줄란다 웹 텍스트. 이 친구는 글자를 클릭하고 계셔야만 활성화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글자의 색깔을 잘못 넣었군요. 색상값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커다란 이미지는 JPG,
조그맣게 줄여서 PSD입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 JPG가 없을 경우에는 세이버 카피 가셔서 JPG.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게 되면 요거는 PSD 파일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2급의 9번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가 우리 거 600보다 많이 커 보이네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도 400 딱 떨어집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9번이라고 정의를 좀 해놓을 거고요. 필터 필름 그레인이라고 필터 주겠습니다. 2급의 10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적당한 위치에다가 얹어줄 거고요. 이 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만큼 이미지가 잘 이루어 있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크기만 대충 줄여서 비슷하게 데리고 가서 도형만큼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폭을 500 정도로 줄여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대략 이 정도 크기인 것 같죠? 도형에다가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형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그릴 때에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때는 잘라주는 칼날이 아래쪽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야 됩니다. 2급의 12번이 더 위쪽에 올라와 있어야 해요. 잘리우는 그림에다 레이어 대고 오른쪽 버튼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적용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잘려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세요. 2급의 12번에 대해서는 필터 드라이 브러쉬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가셔서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를 찾아서 적용할 거고요. 도형에 대해서도 같이 엮여 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을 맞춰주도록 할까요? 도형 선택하시고 FX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 가겠습니다. 두께 값은 5 픽셀 색깔 값 정해줄게요. 더불어서 내부 그림자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너 섀도우도 같이 체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나머지 이미지 2급의 13번도 불러와야 되겠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도형과 이 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클리핑 마스크 사이에 낑겨서 이 아이도 가지고 온 이미지가 가려서 안 보일 수 있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로 오브젝트들이 쌓이게 됩니다.
2급의 13번 열기. 뒤쪽에 완전히 단색일 경우에는 매직원드 이용해서 사용할 거고요. 컨티거스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만 선택을 할 건데 톨러런스 허용치를 좀 낮추시면 순전히 하얀색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값을 10 정도로 낮춰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순전히 하얀색만 모여 선택되죠. 셀렉트, 반전, 인버스. 도형을 마저 얹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클릭해서 그려줄 때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정원으로 그려집니다. 도형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글자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꾸깃하게 꾸겨져 있는 아이들은 위쪽에 옵션에서 업텍스트라고 하는 친구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글자 클릭하셔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스타일을 부채꼴 모양으로 아크, 다만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버티컬, 세로로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밴드값 조절하셔서 적당한 값으로 수정.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 흐트러진 게 없는지, 효과들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커다란 이미지는 JPEG, 없으시면 세이버 카피로 가셔서 포맷을 JPEG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미지의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60에 40짜리로 줄어든 거 확인하셔서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죠. 여기까지 2024년 11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